네, 안녕하세요. 저프돌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찍긴 했는데, 그 영상 내에서 그 MG 제타버카 발매일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래서 서두에 잠깐 녹음하려고 지금 폰을 들었고요. 보니까 저는 이번 주 토요일인 줄 알았더니 다음 주 토요일에 나온다고 공지가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 잘못 이제 언급한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보니까 구독자 수가 160명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한 몇 달 동안 이제 제대로 이제 못 보고 있었던 동안에. 근데 제 영상이 솔직히 영상은 거의 뭐 패급이잖아요. 사실 내용은 뭐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걸 열심히 고민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용은 뭐 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심지어는 너무 길고 약간 대본도 없이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 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최대한 뭐 짧게 준비한다고 준비한 거였는데 뭐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짧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품의 재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패널 라인을 긋거나 이제 가공을 하는 모형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MG EX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나 아마도 이제 다음 MG 제타 건담 버카라던가 해서 조금 미리 사전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좀 재질이 이제 소위 갖고 놀기에는 좋은 재질인데, 저희처럼 뭐 패널 라인을 긋거나 뭐 절삭하거나 뭐 이런 가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리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라서 미리 좀 찍어봤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프레임에만 주로 쓰였는데 좀 확대되려는 느낌이 이 제품에서 특히 느껴졌거든요. 아마도 MG제타 버카에서 남색 부분,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은 예외 없이 거의 이 재질일 것 같고요. 프레임하고 나머지 부품 중에 레드랑 블루는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흰색 부품도 이런 재질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지옥을 보겠죠. 이후의 내용은 좀 이 재질에 대한 어제 촬영해둔 내용입니다. 네, 뭐 봐주시는 분들이나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이제 이어붙인 영상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곱돌입니다. 오늘은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그 MG 제타 건담 버카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를 주제로 얘기를 잠깐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완성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 개인 일이 있어가지고 뭐 영상을 전혀 준비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제대로 된 시리즈 여태까지 했던 영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사용된 어떤 재질 때문인데, 요 드라군에 주로 쓰이는 이제 편의상 검은색 부품이라고 할게요. 요 검은색 부품인데, 이 재질은 이제 PS 재질이긴 하지만 예전에 신한주 때 좀 유명하게 이슈가 됐었던 ABS 재질 문제가 있어서 ABS 재질을 걷어내려고 PS 재질을 굉장히 뭐 약간 ABS 재질에 가깝게 계속 수정을 해왔어요, 반다이가. 그래서 그거를 특히 프레임에 위주로 써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MG 재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MG 윙건담 버카
등의 프레임에 쓰였던 재질입니다. 물론 그거랑 이거랑 완전히 물성이 동일하진 않아요. 이것도 계속 개량을 거쳤기 때문에 약간씩 물성이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흔히 보던 외장 장갑에 쓰이는, 이번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따지면 흰색 부분에 쓰이는 재질하고 이 재질은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제가 이제 부품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 부품만 따로 구매를 이제 부탁을 드려서 받은 건데, 이거를 지금 꼭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은 이제 의뢰인 분께 갔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만들 만큼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다는 상태이긴 해요. 이 부품은 이제 강도가 되게 뛰어나고 내마모성이 상당히 탁월하고요. 그러니까 잘 안 갈리고, 그 다음에 잘 안 부러집니다. 그리고 되게 유연성도 있고 탄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휘어도 이 정도 휘어도 원상태로 잘 돌아오고 하얗게 뜨는 부분도 없어요. 여기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구조가 복잡하지만, 구조가 복잡해서 되게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휘어주거든요. 근데 잘 휘지만 휜 상태로 이제 돼 있진 않고 잘 원복이 되고요. 어지간히 휜 걸로는 그렇게 하얗게 뜨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부러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하느라고 요 부품 하나를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를 한 30회? 30회 정도 하니까 결국에는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게 부러지는, 지금도 약간 뭔가 이렇게 찐득한 게 이렇게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지, 되게 쉽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좀 이 재질은 이제 좀 완성된 재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아무튼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 요 형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예전 재질이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형상이거든요. 첫째로 여기 두께, 여기가 가동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 두께가 여기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동하는 건데,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많이 휘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예전 같으면 여기가 하얗게 뜨거나 여기가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지간히는 버텨줘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벌써 한 40회 이상은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원상태로 잘 돌아와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하더라도 예전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뚫린 부품들이면, 이 정도 두께면은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여기가 끊어지거나 하얗게 떴어요. 이런 부분이 하얗게 뜨고, 아니면 여기는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정도도 견뎌줍니다. 이것도 뭐 4, 50회 이상은 했어요 지금. 그런데도 원상 복귀가 되고 잘 견뎌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색만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면 정리 안 하고 그냥 도색까지, 뭐 조립, 스티커, 데칼, 먹선, 혹은 그냥 도색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예요, 이 소재 자체가. 게다가 유통하는 쪽 입장에서도 뭔가에 눌려도 쉽게 부러지질 않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의 손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카렛에게도 적용이 돼 있고요. 예전에는 프레임에만 적용되던 거고, 프레임에서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이제 비틀림에서 그 재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윙제로도 그렇고 비틀리다가 이제 부러질 것 같은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것보다 조금 더 약했던 게 MG 프리덤 2.0 고관절이었던 느낌이고요. 물론 그거는 조금 더 약간 경하긴 했는데, 하여튼 약간 성격이, 제품 재질이 조금씩은 계속 변해왔어요. 이번에 제일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이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좋아졌어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엄청난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저희처럼 프라모델을 뭐 좀 개조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굉장히 좀 좋은 수준으로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패널 라인도 긋고 이제 자기가 만든 플라스틱 어떤 형태를 이런 데다가 붙여서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수축 있으면 수축도 잡으려고 하고요. 여기로 치면 지금 이쪽에 안쪽에 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축이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비치면 약간 페인 부분 같은 데가 보이실 거예요. 요런 부위죠 지금. 그럼 우리가 수축을 잡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꺼져 약간 페인 부분이니까 거기를 채운 다음에 사포질을 해서 주변하고 높이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이제 수축 잡는 면 잡는 방식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사포질을 통해서 최대한 페인 부분 높이로 다른 면을 맞추는 방식 혹은 그 페인 정도를 완화시켜주는 방식이 이제 사포질로만 면을 잡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이 재질은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서 좀 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굉장히 두꺼운데도 어느 정도 휘어주거든요. 지금 약간 살짝 하얘지는 부분 보였죠 지금. 이것도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부러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라카 퍼티나 뭐 이런 거를 발라준 다음에 면을 잡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다루다가 여기에 휘는 힘이 가해질 경우에는 휘면은 여긴 밀도가 낮아지거든요. 벌어지니까. 근데 퍼티가 그걸 완전히 따라가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이 다시 보이게 될 가능성도 없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다른 플라스틱을 붙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접착력이 엄청 세야 될 거예요. 휘는 걸 따라가야 되니까. 아니면 떨어지겠죠. 하여튼 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휘면은 그런 거를 다 접착을 해서 꾸며줘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 텐데도.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쪽으로 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뭐 접착을 통해서 뭔가 디테일업을 해줘도 잘 안 떨어지겠습니다만 이 재질의 속성이 그런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디테일업을 할 때 뭔가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붙이는 장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재질이에요. 잘 휘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탄성이 있지만 잘 휘고 물론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근데 이제 갈아내는 작업은 이게 내마모성이 뛰어나서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사포가 조금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포가 어지간히 좀 잘 드는 사포거나 줄이거나 해야지, 야스리 같은 거여야지 잘 먹고, 사포가 오래 쓰던 거면 잘 안 먹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공에는 조금 불편한 소재입니다. 가공하기는 좀 까다로운 재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패널 라인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패널 라이너, 그것도 뭐 BMC, 스지보리도의 BMC 패널 라이너 0.125 정도? 0.125일 거예요. 125로 근 건데, 지금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확대하면은 잘 보이려나? 그러니까 저희가 패널 라인 작업이라는 거는 이제 패널 라이너가 약간 뭐지? 패널 라이너로 판다는 거는 이렇게 면이 있을 때 패널 라이너가 약간 이렇게 해서 쭉 긁는 거잖아요. 긁으면 뭐 제가 이제 이거를 화면을 보면서 이게 그리는 게 잘 안 돼서
패널라이너가 지나가면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주면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일어나게 됩니다. 날붙이가 들어가서 지나가면서 날이 들어간 만큼 어딘가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처음에 찍은 부위가 특히 그렇고요. 쭉 밀어내면서 약간씩은 뜯겨져 나가면서 막 밀어내면서 이제 조금씩은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형상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패널라인을 처음부터 꾹 눌러서 깊게 파지는 않죠. 조금씩 긁어내니까. 근데 처음에는 한 요만큼 요만한 높이로 긁다가 또 한두 번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깊이를 만들어서 도랑을 완전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을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사포질로 요거를 갈아내서 없애거나 아니면 또 날붙이로 여기를 좀 이렇게 다 쳐서 일어난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상이 되게끔 하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있던데. 예, 뭐 요런 형상이 되게끔 해주는 게 이제 패널라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시간이 없으면은 다소는 조금 이게 남아있게 되기는 해요. 요 부분이 조금 약간은 남아있는 거죠. 아주 약간.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패널 라인으로 파게 되면 요 부분을 처리해 주는 게 이제 굉장히 세심하고 정성을 들일 때의 포인트이긴 해요. 패널 라인이 지나간 부위가 얼마나 깨끗하고 평평하게 지나가는가. 근데 저는 이거를 다 다듬는 작업일 때가 있고 이거를 조금 덜 작업할 때가 있고 혹은 그냥 뭐 간단 피니시거나 이제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중요도를 좀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제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재질과 이 재질의 차이는 그러면은 패널라인을 걷으면은 이만큼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널라이너를 쭉 긁을 때마다 계속해서 긁혀갖고 이 부분이 계속 소실이 되거든요. 이만큼씩 해서 쭉 갈고 나면 잔해가 이렇게 쭉 긁을 때마다 그 나무 대패질하는 것처럼 이제 방향이 올곧게 쭉 나갈 경우에는 찍 하고서는 아예 뭐 사과 껍질처럼 쭉 까여 나오거나 아니면은 계속 긁을 때마다 계속 긁혀가지고 부스러기로 계속 나옵니다. 가루가. 그런데 이 재질의 패널 라인을 그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뜯겨져 나가지를 않고요. 긁혀서 나가질 않고 그냥 패널 라이너가 들어간 만큼 주변이 일어나 보여요. 눌리면서 주변이 일어나면서 마치 그 밭을 그 뭐라 그러지? 밭을 가는 것처럼 쭉 지나가면서 그냥 주변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기만 합니다. 밀려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눌린 만큼이 100%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기존 재질에서 패널 라인을 걷을 때 나오는 그 잔해가 100이라고 하면 제 체감으로는 한 20밖에 안 나와요. 패널 라이너가 지나갔는데도 나오는 게 없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거듭해서 지나갈수록 뭔가 이 융기되는 부분은 커지고 나오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서도 되게 지저분한 상태가 돼요. 아유, 자꾸 흔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도 어떻게든 조금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반사된 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패널 라이너가 지나간 부분이 소실되질 않고 아직 붙어 있고 그냥 주위에 찢겨지듯이 이제 윤기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일어나 있는 부분이 되게 쉽게 확인이 돼요. 실물로 보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긁혔을 때 긁혀가지고 가루가 돼서 부서져서 떨어지질 않고요, 찢겨요. 일어나거나 소실된다면 찢겨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면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페인 부분을 패널 라이너로 살짝 눌러주는데, 그냥 이번에는 한 번 살짝 눌러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여러 번 하려고 여러 번 하면 조금 찢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드드드득 거린다거나 해서 다소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 저희가 패널 라인을 판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 라인을 판 다음에 가공을 해주거든요. 이 부분을 날리는 작업을 해요. 사포질을 하든 칼로 옆을 치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양쪽을 이제 평평하게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번 재질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마모성이 높고 잘 안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갈아갖고 이거를 맞춰주기가 어려워요. 사포질을 하면 얘가 눕기만 하고 잘 안 날아갑니다. 게다가 위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랑에 이렇게 삐죽 나온 게 있으면 이쪽으로 사포질하는 방향 쪽으로 얘가 눕기만 하지 얘가 끊어져 나가주질 않아요, 이 지느러미가.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그 도랑을 이쪽으로 사포를 쭉 지나가면서 정리해 주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사포를 이렇게 세워서 이쪽을 쳐내는 거죠. 이것도 잘 안 먹고, 이쪽 이렇게 사포질을 해가지고 이 튀어나온 거를 갈아서 없애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칼질로 잘라내는 게 제일 나은데, 칼질로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죠. 칼이 삑사리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또 그거 채워주느라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재질은 전달이 잘 됐을진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은 영상을 짧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재질은 패널 라인을 추가 가공한다고 하면, 예전에 저희가 많이 다뤄봤던 재질에서 패널 라인 가공으로 100이라는 어떤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작업을 이 재질에다가 하면은 제 체감으로는 300에서 400, 그러니까 3배에서 한 4배는 작업 공수가 더 들어요. 이 재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패널 라인으로 똑같은 디자인을 패널 라인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재질에다가 패널 라인 작업을 하면 기존의 패널 라인 파는 것보다 3배에서 4배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만하게 될지 솔직히 잘 짐작이 안 됩니다. 뭐 삑사리가 난다, 미스가 난다 그러면은 미스가 날 확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이번에 제작하면서 패널 라인 작업 조금씩은 해줬거든요. 이 재질의 부품들에도 당연히 작업량 엄청나게 들었어요. 어떤 거는 뭐 획 한두 번 그어 놓은 것 때문에 뭐 한 2시간씩 헤매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자꾸 뜯어지니까 보기가 싫어갖고 거기를 칼질을 해주고 해다가
너무 망쳐가지고 다시 퍼티로 채워놓고 또 그어주고 막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2시간씩이나 솜하고 나서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조금 얕게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만. 근데 이거는 진짜 눌려지지 갈리지를 않아서 패널라인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재질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애로사항이 많은 재질입니다면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제가 MG 제타 버카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질은 예전에 같으면 프레임에만 쓰였는데 이번에는 이 파란 플라스틱도 상당히 이런 재질에 가깝고요. 이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에서 흰색하고 빨간색 클리어를 제외하면 거의 다 이런 물성으로 된 부품이에요. 레일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조하기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게 옛날에 이제 MG 제타 2.0이거든요. 이게 뭐 약간 날개 형상도 좀 있죠. 날개 형상이 이제 여기 몰드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음각 몰드 있고. 근데 이번에 제타 버카가 완전히 민자로 나왔어요. 거의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 라인 함부로 시도하면 굉장히 위험한 재질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광택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MG 제타 버카의 최소한 이 검은색 계열 부품의 재질은 이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 때도 예전에는 프레임에만 적용됐던 건데 이게 외장으로 기어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파란 부품들 다 이랬고 남색 부품이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빨간 부품까지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빨간색 부품은 이 재질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가공해봤을 때의 느낌은 그거는 좀 갈렸어요. 근데 이번에 빨간색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 남색이나 이 검은색은 이 재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재질일 경우에 패널라인 파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팠다가 안 되면은 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매운 게 나중에 티가 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패널라인을 팠는데 삑사리가 나서, 혹은 팠는데 재질이 이상하네 해갖고 여기를 경도나 강도가 다른 퍼티 등으로 다시 메꿔놨다고 쳤을 때 이게 한 번이라도 휘는 힘을 받으면 그 부분이 뭔가 균열이 나거나 뭔가 미세하게 휘는 힘이 달라지게 힘을 부하를 다르게 받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티가 날 거예요. 그 위에 도색해도 어지간히 덮여지지 않는 이상은 그 티가 계속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색이 다 끝난 다음에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휘는 경우에는 상당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댈 거면은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돼야 되고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되게 약간은 패닉이거든요. 이 부분이 평평하냐 아니면 라운드가 졌느냐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예요. 파란색 부품도 그런 재질일 가능성이 현재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흰색 부품마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지금 MG 제타 버카 정보 지금까지 본 느낌대로라면
까만 플라스틱과 내부 프레임은 이 재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할 땐 90% 이상 이 재질일 거고요. 파란색도 이번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쓰였던 파란색 부품은 다 이 재질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부품도 이 재질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역시 패널라인 가공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부품이 이 재질과 같을 가능성은 솔직히 저는 한 반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레드는 그것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블루나 레드 부분은 그렇게 넓고 너무 큰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패널 라인을 작업을 해도 많이 작업하진 않을 거고, 몰드를 붙여줘도 조그만 거를 붙이고 이럴 거기 때문에 파란 부분이나 빨간 부분은 이런 재질이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너무 넓다는 거죠. 이 블랙 부분이. 솔직히 여기는 데칼 정보량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도색 포인트들을 좀 밝은 걸로 해결해 준다든지 뭐 메탈 테이프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근데 여기들은 여기 이 검은색 세 부분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가공이 잘 안 되는 재질일 가능성이 제 생각엔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 재질일 가능성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번 MGZ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 재질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다리인데, 여기가 완전히 민자로 나왔거든요. 여기도 뭔가를 해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몰드가 들어있었던 부위인데 원작 애니메이션처럼 그냥 여기는 그냥 민자로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기도 가공이 조각하는 건 괜찮거든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런 재질에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칼로 조각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를 만약에 패널 라이너나 그런 걸로 이제 내려고 도랑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휘는 부분은 아니니까 프라판을 붙여서 가공하는 게 훨씬 디테일업 할 때 유리할 거예요. 이번 제타는 디테일업 작업을 할 거면 붙여서 해결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흰색 플라스틱이 만약에 이 재질이 아니라면, 흰색 플라스틱이야 뭐 여태까지 저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까만 부분들이 이 재질이라면 많이 조심해야 되고, 어지간한 디테일업 포인트들은 파는 것보다는 붙이는 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네. 뭔가 좀 대본을 써놓고 하면 더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오늘도 조금 양이 좀 길었습니다. 다음에는 뭐 여태까지 올리던 것처럼 이제 제품에 대한 리뷰나 뭐 그런 거 위주로 그 MG 여태까지 나왔던 MG들 리뷰하는 거 뭐 그런 쪽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제 MGZ 버카는 제가 8년 전쯤에 이제 제타 건담 의뢰하셨던 분께 제타는 3.0이 나오든 뭐 버카가 나오든 신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버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8년이나 지나갖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은 미리
의뢰를 확약을 하셨고 비용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MG 2.0으로 일단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카가 나오는 게 확실하게 정해지면서 이제 버카로 저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재질 이슈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이슈예요. 그래서 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저 자신도 좀 막막한 상태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만약에 디테일이 너무 적으니까 패널 라인 좀 파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좀 고생을 좀 하실 겁니다. 네, 이상이고요.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100명 이상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기적같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제 영상이 뭐 뭔가 편집이라던가 화려한 이렇게 영상을 꾸미지를 않고 그냥 핸드폰 켜놓고 찍고 그냥 바로 업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보시기가 되게 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게다가 뭐 대본도 없고 그래서 말도 뭐 중언부언하고 스테레오도 뭐 이상하게 돼서 뭐 야 여기서 얘기했다가 여기서 얘기했다 하니까 여기서 들렸다 말았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봐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영상이 좀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 내용은 그래도 전달이 되게 하려고 생각은 하면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